이참수와 그래프. 이 동영상을 찍는 2023년 3월 기준으로 조회수, 제 유튜브 채널 조회수 상위 랭크 6개예요. 이참수의 꼭지점잡기 구하기. 이게 지금 1년 넘게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게 1위가 될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이게 1위죠. 그리고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그리고 발키리 선정대수.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영재학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생보다는 조금 어렵고 대학생보다는 쉬운 행렬, 선형대수에 관련된 설명을 했던 그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혹시 대학교 과정 선형대수가 어려운 사람은 이걸 보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차함수의 접선을 암산으로 구하기. 이차함수가 2개나 있어요. 그리고 MBTI 4가지 선호지표. 제가 MBTI 검사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선호지표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준 동영상이 있고, 그리고 오일러 정리, 정소론에서 나오는 오일러 정리, 이렇게 6개가 조회수 탑을 찍고 있는데 이 중에 이차함수가 2개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 라고 고민을 해보면 이차함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이제 반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수능 기준으로 내가 2등급과 3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이 2차함수, 2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러니까 2등급 이내로 들어가려면 수학을 겁내 잘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 내가 애들 가르쳐 보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능숙하게 다루는 애들은 2등급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능숙하게 못 다루는 애들은 3등급 아래로 내려가요. 3등급 중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능숙하게 다루는 애 나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고등학교 수학의 척도다, 수능의 척도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애들 중에 2차 함수를 능숙하게 다룬다. 그러면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수학을 잘하겠구나. 만약에 중학교 3학년인데 능숙하게 못 다룬다. 그럼 나는 속으로 아, 고등학교 올라가면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를 한 번 더 배우죠. 그때 2차 함수를 능숙하게 다룬다. 그런 학생을 보면 저는 속으로 아, 야는 수학 잘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 능숙하게 못한다. 그러면 아, 야는 좀 힘들 텐데, 3등급 이내 나오기 힘들 텐데,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의외로 학생들이 수능 문제를 2차 함수에 관련된 걸 몰라서 수능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삼각함수 단원, 그러니까 배운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안 배운 사람은 모르겠지만 배운 사람은 알 거예요. 삼각함수 단원에서 2차 함수를 바꿔서 문제를 풀어요. 지수함수 단원에서도 2차 함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요. 로그함수 단원에서도 2차 함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요. 심지어는 경우의 수 이쪽에서도 2차 함수로 문제를 바꿔서 풀기도 하고, 미분 적분에서도 3차 함수 미분하면 3차 함수의 도함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 4차 함수에서도 2차 함수 관련된 어떤 문제를 막 풀어요. 심지어는 삼각함수, 덧셈 정리 단원, 이런 단원에서조차도 2차 함수로 문제를 바꿔서 풀기 때문에 2차 함수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면 수능 문제를 못 풀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단원이 어렵대. 로그 단원이 어렵대. 사실은 로그 단원에서 2차 함수로 바꿔서 푸는 문제를 어려워하면서 로그 단원이 어렵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학생인 사람들, 그리고 고등학생인 사람들, 그리고 혹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2차 함수 좀 잘 다뤄주세요. 2차 함수를 능숙하게 하지 못하면 2등급 이내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2차 함수를 능숙하게 다뤄야 돼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능숙하게 다뤄야 합니다. 일단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를 보면 뭐 내가 막 일일이 막 점 찍고 막 그런 설명까지는 불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맨 처음에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생긴 걸 다루죠. 그 다음에 Y축 방향 평행이동을 다뤄요. 그 다음에 X축 방향 평행이동을 다뤄요. 그 다음에 X축, Y축 방향 평행이동을 다뤄요. 그 다음에 일반형을 다루죠.
이런 형태의 식을 표준형 혹은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데, 뭐 요게 없으면 완전제곱식이니까 나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쓸게요. 어떤 때는 표준형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어떤 때는 완전제곱식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두 가지 표현을 섞어 쓸게요. 이런 형태의 식을 일반형이라고 하죠. 다음 동영상에서는 일반형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번 동영상은 표준형 처리하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이차함수 포물선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테고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그리고 이차함수는 선대칭도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대칭축을 축이라고 그래요. 축. 그리고 이차함수와 축의 교점을 꼭지점이라고 하죠. 꼭지점. 나는 개인적으로 사이시오 쓰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요. 꼭지점.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진짜 이걸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직선 x절편이 1이고 똑바로 선 y축과 평행이고 x축과 수직인 이 직선의 방정식이 x는 1이에요. 이 직선 y절편이 2이고 x축 완전히 누운 직선 x축과 평행이고 y축과 수직인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차함수에서 축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말은 이 의미예요. 이 의미.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뭔데? 이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있다 치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다 치면 축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게 축의 방정식이 돼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면서도 참 많이 놀라는 부분이에요. 축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럴 때 그게 뭘 뜻하는지를 모르더라고. 자, 일단 표준형부터 한번 다뤄봅시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자,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x에다가 1 대입하면 0 나오죠. 그리고 x에다 1 대입하면 0 나오니까 y값이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화살표 x 꼭 써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해요. 화살표 y 그리고 원점 이거 꼭 해주세요. 꼭지점의 좌표는 1,-4예요. 그리고 이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대충 이렇게 생겼네. 그럼 얘가 좁게 그려지냐 펑퍼짐하게 그려지냐 그건 대충 뭘로 판단하냐면 y절편으로 판단해요. 이거 y절편을 마이너스 4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y절편 마이너스 4 아니에요. y절편은 0 대입해야 돼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나와요. 그러면 여기를 꼭지점으로 갖고 여기를 지나는 대충 요렇게 생긴 이차함수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x절편은 이 방정식의 해가 x절편이죠. 그래서 구하면 3과 마이너스 1을 얻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지점, y절편, 그리고 x절편을 구할 수 있으면 x절편까지 이렇게 표시해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x절편이 없거나 x절편이 구하는 게 어려우면 뭐 생략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구할 수 있으면 이왕이면 구해서 그려줘요.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준 다음에 뭐 시키냐면 이거 하나씩 부호 바꿔. 자, 이것의 그래프 그려라. 그럼 어떻게 돼요? 꼭지점의 좌표는 1,4가 되고 아래로 볼록이고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 되고, 그리고 y절편은 5가 되고 이렇게 생겼죠. x축과 안 만나기 때문에 x절편은 없어요. 그리고 이 방정식을 풀면 중학교 3학년 표현으로는 방정식의 해가 없고 고등학교 1학년 표현으로는 허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허근을 갖는다. 달리 말하면 판별식이 음수다. 그러면 x축과 안 만나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시험은 그렇게 내지는 않는데 나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문제를 내요. x축과 안 만나는 거 식 쓰고서나 x절편 구하라 이렇게 내요. 뭐 정답은 x축과 안 만난다. 이게 정답인데 이런 거 나오면 학생들이 엄청 어려워해요. 근데 이걸 판단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x축과 만나냐 안 만나냐
이걸 판단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도 이런 거 X절편 구하라고 나는 돼요. 물론 시험 문제는 그런 거 안 나오지만 나는 없는 것도 구하라는 문제를 간혹 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봅시다. 이건 어떻게 생겼냐? 꼭지점은 똑같이 아까는 플러스고 지금은 마이너스인데 꼭지점은 똑같이 1, 마이너스 4가 똑같이 꼭지점 나오고 그리고 이 창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 돼요. 그리고 x에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기 때문에 y절편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이건 x축과 안 만나요. 그래서 x절편이 없어요. 달리 말하면 이 방정식을 풀면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는 근이 없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는 허근을 가져요. 판별식이 음수 나와요. 이렇게 된 상황이 판별식이 음수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호를 바꾸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뭘 하나 싶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로. 근데 가슴 아프게도 이걸 못하는 사람은 이걸 찾아보진 않겠지. 아, 이게 참 아이러니죠. 이걸 못하는 사람은 이걸 찾아보진 않을 테고 이걸 아는 사람은 찾아보고는 그런 아이러니함. 내가 가르친 애들 중에도 이거를 막 2번, 3번, 4번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 동영상 보라고 그래요. 계속 보라고. 잊어먹으면 또 보고 잊어먹으면 또 보고 계속 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만약에 잘 안 되면 반드시 보세요. 자, 1,4를 꼭지점으로 하고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돼요. 그러면 y절편은 x에다 0 대입하면 y절편은 3 나오고 그리고 이 방정식을 풀면 3하고 마이너스 1을 얻어요.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1과 3이 되고 y절편은 3이 되고 꼭지점은 1,4가 되게 하는 2차 함수가 되고 아,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네. 축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말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쓰고 여기도 축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학생들이 또 이렇게 바꾸면 또 못 그리는 애들이 있어. 이런 형태. 이거 그래프 그려라 그러면 이건 꼭지점 구하는데 이건 꼭지점을 못 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 싶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도 가르쳐봤기 때문에 이게 0이 되게 하는 x는 0 이게 0이 되게 하는 x는 0 0,2가 꼭지점. 그래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의 식이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런 형태가 된다 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런 형태도 하나 더 해볼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더니 상수항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더니 이쪽이 없어. 이쪽이 없으면 야가 어떻게 되냐면 x축과 붙어요. x축과 접해요. 여기 1,0을 꼭지점으로 갖게 되고 1,0을 꼭지점으로 갖게 되고 위로 볼록인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죠. 이거 축의 방정식을 구하라. y축 x는 0. 이 직선의 방정식이 x는 0이에요. 이거 축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 직선의 방정식이 x는 1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 함수는 겁내 중요하다.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2차 함수를 몰라서 수능 문제를 못 푼다. 2차 함수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면 2등급 안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런 표준형일 때 2차 함수 그래프를 능숙하게 그릴 줄 알아야 이 다음에 촬영하는 동영상 일반형일 때 표준형으로 바꿔서 2차 함수의 식을 변형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연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되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안 되는 사람은 부탁이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잊어버리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내가 그러라고 동영상을 촬영한 거니까 반복해서 보길 원합니다.